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사 이진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발기력 성기를 단 몇 초 만에 돌처럼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중년 남성, 특히 60세를 넘어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 바로 그 문제, 활력과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쑥 빠져버리는 듯한 느낌. 젊은 시절에 넘치던 기와 정이 마치 텅 빈 항아리처럼 느껴진다고들 하십니다.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은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관리하면 그 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보약이나 값비싼 약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소박하고 정직한 씨앗들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의사의 눈으로 본 우리 60세 이상 남성분들의 에너지와 활력을 다시 채워줄 견과류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견과류들이 어떻게 우리 몸의 신장의 정을 채우고 맑은 혈을 만들며 힘찬 기를 순환시키는지 그 원리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왜 60대 남성에게 견과류인가? 마이너스 신장의 정을 채우는 열쇠.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명력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은 주로 신장에 저장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장은 단순한 장기 신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성장, 발달, 생식, 그리고 노화를 관장하는 모든 생명 에너지의 뿌리를 뜻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신장의 정은 자연스럽게 소모되고 그 결과로 활력이 떨어지고 허리나 무릎이 시큰거리며 젊은 날의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모된 정을 어떻게 다시 채워야 할까요? 한의학 고서 본초 강목을 보면 견과류는 보신익정이라 하여 신장을 보하고 정을 이롭게 하는 대표적인 약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견과류는 마치 작은 우주처럼 그 안에 생명의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낸 씨앗은 그 자체로 응축된 생명력의 결정체인 셈입니다. 우리가 이 씨앗을 섭취할 때 그 응축된 에너지는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신장으로 전달되어 닳아버린 정을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한의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 역시 견과류의 효능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의 노화를 막으며 질 좋은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힘을 다시 세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낡은 기와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틈새를 보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순한 견과류 한 알이 우리 몸의 쇠퇴를 막고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훌륭한 보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기를 채우는 견과류 마이너스 활력과 정신을 맑게.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견과류가 우리 남성들의 활력을 되찾아주는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할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견과류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의 뇌와 닮아 예로부터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호두를 보신익정뿐만 아니라 옴폐정천이라 하여 폐를 따뜻하게 하고 기침을 먹게 하는 데에도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가 튼튼해야 우리 몸의 기가 원활하게 순환합니다. 60세를 넘어서는 많은 분들이 숨이 차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시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폐기의 약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두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액이 맑아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그 부위까지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죠. 마치 낡고 막힌 수도관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맥류나 혈액순환 장애로 고생하시는데 매일 호두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70대 이강수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늘 머리가 맑지 않고 오후만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 바둑 한 판도 제대로 두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약재 대신 매일 아침 식사 후 호두 2알을 꾸준히 드셔보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은 제게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의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아침에 눈이 번쩍 떠지고 바둑을 둬도 머리가 맑아져서 젊은 사람들과 겨뤄도 지지 않습니다. 호두의 힘은 단순히 육체적인 활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명료함까지 함께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한의학적으로 보폐정장의 효능이 있어 폐를 보하고 장을 촉촉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기와 혈이 원활하게 순환하려면 몸속의 노폐물이 잘 배출되어야 합니다. 아몬드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몸속을 깨끗이 정화하는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아몬드의 핵심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 불리며 신경과 근육 기능을 안정시키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거나 근육 경련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몸이 긴장 상태에 놓여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고 이는 곧 성적인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아몬드를 섭취하여 몸에 충분한 마그네슘을 공급해준다면 깊은 숙면과 함께 이완된 몸으로 진정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혈을 맑게 하고 힘을 돋우는 견과류 마이너스 강인함과 지속력. 자, 이제 남성의 혈액을 맑게 하고 진정한 힘을 돋우는 견과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를 운반하는 생명의 강물과 같습니다. 이 강물이 맑고 힘차게 흘러야만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견과류인 잣은 예로부터 자음윤폐라 하여 몸의 진해금을 보충하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는 귀한 약재로 쓰였습니다. 잣은 그 자체로 기름진 보약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영양소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잣에 함유된 피놀렌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늘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잣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소량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아줍니다. 잣을 매일 소량씩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맑아져 몸의 기운이 막힘없이 흐르게 되고 이는 곧 넘치는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피스타치오는 서양에서 온 견과류지만 그 효능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피스타치오의 핵심 성분은 바로 L-아르기닌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하는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산화질소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이는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성기능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발기부전 치료에 산화질소 생성 경로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드신다면 마치 막혔던 수도관을 뚫어 물이 힘차게 쏟아져 나오게 하듯이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충분히 공급되어 강인함과 지속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짜지 않은 무염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현명한 섭취를 위한 한의사의 조언 마이너스 약이 아닌 식으로. 자, 이제 이 귀한 견과류들을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일지 한의사로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분명 훌륭한 보약이지만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유불급, 적당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작은 보약이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매일 한 줌, 즉 손바닥에 가득 차는 정도의 양이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고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정해진 양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모든 소화와 영양 흡수의 시작을 입이라고 봅니다. 견과류는 딱딱하기 때문에 제대로 씹지 않으면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한 알 알을 마치 쌀알을 씹듯이 정성을 다해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씹어 삼키세요. 이렇게 하면 견과류의 정수가 몸에 온전히 흡수되어 정을 채우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체질을 알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견과류는 대체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차고 소화 기능이 약한 소음인에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소양인의 경우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에 열이 오르고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질을 모르겠다면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드시는 양을 줄이거나 섭취를 멈춰야 합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꿀 한 스푼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영양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꿀은 그 자체로 몸의 진액을 보충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효능이 있어 견과류의 효능을 극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은 날에 무모했던 질주를 멈추고 이제는 당신의 몸을 돌아보며 정성을 다해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견과류 한 알에 이토록 위대한 생명력이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견과류들을 꾸준히 드시면서 당신의 몸의 정을 다시 채우고 맑은 혈을 만들며 힘찬 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워줄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많은 건강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다시 즐거워지고 당신의 하루가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달빛 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